어머니, 뭐 얼마나 쓴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체 독촉장을 펼쳐본 순간 내 안에서 꾹꾹 눌러온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우리 시어머니 돈 많아 몰래 써도 몰라. 그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등기우편 봉투를 발견한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등기로 온다는 건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봉투 위쪽에 적힌 발신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드 연체관리팀. 연체요? 저는 평생 신용카드를 제때 갚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에게도 카드값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한 안에 갚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연체관리팀이라니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제 예감은 틀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정말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객님의 미납 금액 680만 원에 대하여 연락드립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였으며 추가 연체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80만 원이요? 저는 같은 문장을 3번도 넘게 읽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서류 위쪽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분명 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카드 번호였어요. 제가 사용하는 카드는 2개뿐이에요. 하나는 마트에서 쓰는 체크카드, 또 하나는 병원비 낼 때 쓰는 신용카드. 둘 다 한도가 높지 않고 매달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관리해 왔어요. 그런데 이 서류에 적힌 카드 번호는 본 적도 없는 번호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살폈어요. 결제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낯선 곳들이었어요. 명품 매장, 고급 미용실, 백화점, 면세점. 저는 백화점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사람인데요. 그때였어요. 부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야, 우리 시어머니 돈 많아. 몰래 써도 몰라. 키읔키읔. 어차피 통장도 잘 안 보시고 손자 보느라 정신 없으시거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말했어요. 응응, 이번 달도 또 살게. 어머니 명의로 된 거니까 괜찮아.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 너무 순하셔. 키읔키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렸고 손에 쥔 서류가 젖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며느리 윤희는 작년 봄에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들 준석이와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저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윤희는 처음 왔을 때부터 어머니 저 명품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애 낳고 키우는 게 꿈이에요 라며 검소한 이미지를 강조했었어요. 실제로 집안일도 곧잘 거들었고 손자 민준이를 돌보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가끔 제가 너도 쉬면서 해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런 게 좋아요라고 대답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윤희는 늘 검소한 척했지만 옷은 언제나 새 것이었어요. 어디선가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가방도 자주 바뀌었어요. 제가 새 가방이네?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하며 얼버무리곤 했죠. 그리고 한 달 전쯤 제 인감 도장이 사라졌어요. 분명 서랍 안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윤희에게 물었더니 모르는데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라고 했고 저는 그냥 제가 다른 곳에 뒀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일주일 전에는 주민등록증도 잠깐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틀 후에 제 방 책상 서랍에서 다시 찾았지만 그때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민증을 항상 지갑에 넣어두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윤희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어머니는 착하셔서 괜찮아. 이번 주에 또 나가서 쇼핑할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에 든 연체 독촉장을 다시 한번 봤어요. 680만 원. 제 명의로 제가 발급받지도 않은 카드로 누군가가 멋대로 쓴 돈.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제 부엌에서 편하게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떻게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저를 봉으로 본 거잖아요. 순진한 시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엌 쪽에서 윤희가 통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내 경쾌한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장 보고 왔는데요. 윤희는 제 표정을 보고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발견한 순간 얼굴이 약간 굳는 게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윤희야, 이거 좀 봐줄래? 윤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뭔데요?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알고 있다는 걸. 아니, 이 모든 게 이 아이가 한 짓이라는 걸.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윤희는 제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억지로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명의로 카드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윤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이거 사기 아니에요?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먼저 나섰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입만 뻐근거릴 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이거 어머니가 혹시 예전에 카드 만드신 거 잊으신 거 아니에요? 윤희야. 네, 어머니? 나는 내가 만든 카드는 다 기억해. 그리고 이 카드 번호는 처음 봐. 윤희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럼 누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거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저는 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방금 전에 전화했지? 네? 아, 내 친구랑 잠깐. 무슨 얘기했어? 윤희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 추궁한다고 해서 윤희가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낼 게 분명했어요. 알았어. 일단 카드사에 전화해봐야겠다. 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윤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윤희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뭔가는 이 연체 독촉장과 관련이 있었어요. 저는 윤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윤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명품 같은 거 꿈도 못 꿔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이에요. 애 키우느라 화장도 제대로 못해요. 옷도 그냥 입던 거 입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카페 가고 그러던데 저는 집에서 애 보는 게 더 좋아요. 입으로는 늘 검소한 척 소박한 척 했어요. 하지만 윤희의 실제 모습은 달랐어요. 윤희가 입는 옷은 언제나 새 것이었어요. 티셔츠 하나를 입어도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바지도 매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요즘 옷이 많이 늘었네?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하며 웃어 넘겼죠. 향수도 그랬어요. 윤희 주변에는 늘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기가 났어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향이 아니라 백화점에서나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었어요. 제가 무슨 향수 써? 좋은데? 라고 물으면 에이 친구가 준 샘플이에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가방도 자주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베이지색 가방, 어느 날은 검은색 크로스백, 또 어느 날은 작은 숄더백.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제가 가방이 참 많구나 하고 말하면 언니들이 안 쓰는 거 준 거예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손톱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젤네일인지 뭔지 반짝반짝 윤이 나고 색도 매번 달랐어요. 집에서 애 보느라 바쁘다던 사람이 네일숍에 갈 시간은 어떻게 낸 걸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윤희가 명품에 대해 유난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TV에서 명품 가방 광고가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요즘은 가방도 참 비싸더라 하고 말했는데 윤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올해 신상인데 매장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서.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명품 매장에 가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명품은 관심도 없어요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그때 윤희는 제 표정을 보고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아, 그게 아니라 친구랑 백화점 갔다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안 샀어요. 히읗히읗.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윤희의 새 옷, 비싼 향수, 자주 바뀌는 가방, 완벽한 네일, 그리고 명품 매장을 드나들었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사라졌던 일. 저는 한 달 전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날도 윤희는 집에 있었어요.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고 집에 돌아왔을 때 윤희는 제 방 근처에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방 청소하려고요. 그때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역시 윤희가 집에 있었고 저는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어요. 1시간쯤 후에 돌아왔을 때 주민등록증이 지갑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윤희에게 물으니 모르는데요. 했지만 이틀 후 제 방 책상 서랍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제가 절대 넣지 않을 위치예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윤희는 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갔고 그걸 이용해서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미용실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샀던 거예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배신감인지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꺼내 최근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롤을 내리는데 손이 다시 떨렸어요. 39만 원 자동이체, 45만 원 자동이체, 27만 5천 원 자동이체. 이게 대체 뭘까요? 저는 이런 자동이체를 신청한 적이 없었어요. 날짜를 보니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달째요. 이것도 윤희가 한 거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통장을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윤희가 정확히 뭘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저는 다음 날 직접 카드사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윤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통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젯밤에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확인하기로 했어요. 통장 내역을 6개월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6월 15일 39만 원 자동이체, 7월 15일 45만 원 자동이체, 8월 15일 27만 5천 원 자동이체, 9월 15일 52만 원 자동이체, 10월 15일 41만 원 자동이체, 11월 15일 48만 5천 원 자동이체. 매달 15일. 정확히 같은 날짜였어요.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적게는 27만 원에서 많게는 52만 원까지. 6개월 동안 빠져나간 돈만 해도 250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제가 신청한 자동이체 목록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보험료.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금액들은 전혀 낯설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자동이체 이름이 카드 결제 대금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 연체 독촉장에 나온 카드사 이름과 똑같았어요. 그럼 이 자동이체가 그 카드값을 갚은 거였어?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윤희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돈을 쓰고 그걸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해 놨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6개월 넘게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갚았던 거지? 연체 독촉장에는 68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통장에서는 250만 원 정도만 빠져나갔어요. 나머지 400만 원 넘는 돈은요? 저는 독촉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중요한 문구를 발견했어요. 최근 3개월간 최소 결제 금액 미납으로 인해 연체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이요? 그럼 그 전에는 계속 갚아왔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왜 갑자기 3개월 전부터 안 갚은 걸까요? 저는 다시 통장 내역을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8월까지는 자동 이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9월부터 금액이 갑자기 커졌어요. 52만 원, 41만 원, 48만 원. 아, 그때부터 사용 금액이 늘어난 거구나.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니까 결제 금액도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최소 금액만 내다가 아예 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체가 된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샀길래.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윤희였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어제 그 연체 독촉장을 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재빨리 통장을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밥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보양식 좀 해드리려고요. 많이 드세요. 고맙다 윤희야.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윤희도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제 그 서류는 어떻게 하셨어요? 카드사에 전화하셨어요? 아직. 오늘 해볼까 해. 그럼 제가 같이 전화해 드릴까요? 요즘 사기가 워낙 많아서. 윤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아니 어쩌면 평소보다 더 친절했어요. 마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저는 윤희를 바라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집안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겉으로 보기엔 정말 검소하고 착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걸. 괜찮아 윤희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럼 어머니가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윤희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윤희를 당장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준석이가 출근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준석아 잠깐만. 준석이는 신발을 신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엄마? 너 요즘 윤희 카드 쓰는 거 확인해? 준석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건 윤희가 알아서 잘하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혹시 카드값이 많이 나오진 않니? 저희 둘 다 쓰니까 좀 나오긴 하죠. 근데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준석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어서 출근해. 아 네. 그럼 다녀올게요. 준석이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준석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윤희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는 것도 680만 원이나 연체됐다는 것도요. 이 일을 준석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말하면 준석이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엄마를 속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일단 혼자서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윤희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준석이에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윤희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윤희야. 내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윤희는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가더니 싱크대로 갔어요.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680만 원을 제 이름으로 쓰고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면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직접 가야 해. 이건 단순히 연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예도용이고 사기였어요. 전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카드사 본점 주소를 검색했어요. 다행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가야겠어.
그때 방 밖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 알았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창문으로 윤희가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윤희의 가방이었어요. 어제와 다른 가방이었어요. 베이지색 명품 가방. TV에서 본 적이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저 가방 최소 200만 원은 넘을 텐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제 돈으로 산 명품을 들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끝을 봐야 해. 내일 아침 카드사에 가서 모든 걸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윤희가 정확히 뭘 샀는지, 언제 샀는지, 얼마나 썼는지 전부 밝혀낼 거예요. 저는 다시 통장을 꺼내 의문의 자동이체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연체 독촉장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윤희가 마트에서 돌아온 건 1시간쯤 후였어요.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마트에서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두부랑 콩나물 샀어요.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윤희는 장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휴, 요즘 물가가 진짜 너무 올랐어요. 두부 하나가 2,000원이 넘어요. 콩나물도 예전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나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두부 1,000원 아끼는 며느리가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다니요. 윤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데 생활비가 자꾸 부족해요. 애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고 분유값도 오르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요? 저는 매달 윤희에게 생활비로 80만 원을 줬어요. 거기다 아들 준석이 월급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니요? 윤희야. 네, 어머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 윤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좀 그래요. 요즘 애가 크면서 먹는 것도 많아지고 옷도 자주 사줘야 하고 그래서 제 용돈도 거의 못 쓰고 있어요. 저는 윤희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눈빛은 진지했고 표정은 어려워 보였어요.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럼 너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얼마나 돼? 거의 없어요, 어머니. 화장품도 잘 안 사고 옷도 작년 거 계속 입고 진짜 애한테만 쓰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윤희가 입는 옷은 매번 새 것이었고 화장품도 고급 제품을 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680만 원이나 되는 카드값이 있었잖아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어요. 그럼 그 돈 다 어디에 썼니? 구체적으로. 윤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애 용품이랑 식비 그리고 생필품이요. 아, 민준이 장난감도 좀 샀고요. 요즘 애들 장난감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게 전부야? 네, 뭐 특별히 산 건 없어요. 저는 윤희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윤희가 손자 민준이 방에서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를요.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민준이 방에 들어갔을 때 윤희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어요. 그때 윤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기저귀 값이 너무 올라서 조금씩 아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윤희는 기저귀를 최대한 오래 채워뒀어요. 조금만 젖어도 바로 갈아주는 게 아니라 확실히 무거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분유도 그랬어요. 윤희는 민준이에게 분유를 탈 때 항상 권장량보다 조금 덜 넣었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하면서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가 새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면 윤희는 다음에 사줄게, 지금은 돈이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민준이는 늘 낡은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어요. 식사도 검소했어요. 윤희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최소한으로만 꺼냈어요. 멸치 한 봉지도 아껴 먹었고 김치도 조금씩만 덜어서 먹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야 해요 하며 웃었던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 사람이 수백만 원을 어디에 썼을까요? 제 통장에서 빼간 돈은요? 제 명의로 만든 카드로 쓴 680만 원은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윤희야, 혹시 너 명품 같은 거 산 적 있니?
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어머니. 제가 무슨 돈으로 명품을 사요. 꿈도 못 꿔요. 그럼 가방은? 오늘 들고 나간 베이지색 가방 말이야. 윤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 그거요? 그건 친구가 빌려준 거예요. 제 가방이 낡아서. 빌려준 거? 네, 그냥 잠깐만 쓰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본 그 가방은 완전히 새 것이었고 윤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고 다녔어요. 빌린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윤희는 계속 거짓말만 할 테니까요. 알았어. 저녁 준비해줘서 고마워. 네 어머니. 제가 맛있게 만들게요. 윤희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돈이 필요했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됐어요.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윤희는 저를 속였어요. 제 명의를 도용하고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을 샀고 비싼 미용실에 갔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샀어요. 반면에 손자 민준이에게는 기저귀 한 장, 분유 한 숟가락까지 아끼게 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영숙이었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나 영숙이.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지. 그런데 있잖아, 나 지난주에 백화점 갔다가 내 며느리 봤어.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윤희를? 응. 명품 매장에 있더라고.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윤희 맞더라. 가방 하나 들고 나오는데 직원이랑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던데. 그래? 근데 이상한 게 윤희가 평소에 검소하다고 하지 않았어? 명품 같은 거 안 산다고. 그래서 내가 좀 의아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자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알았어. 그럼 푹 쉬고 나중에 보자.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다른 뜻은 없어.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숙이도 봤다는 거예요. 윤희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걸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윤희는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검소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밖에서는 명품을 사고 다니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전부 제 명의로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 꼭 카드사에 가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윤희가 정확히 뭘 샀는지, 얼마나 썼는지, 언제부터 일했는지 전부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아들 준석이에게도 말해야 했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윤희가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올라왔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윤희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끝이야, 윤희야. 내가 한 짓이 전부 밝혀질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윤희는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카드사에 가면 뭘 알 수 있을까? 정말 윤희가 한 일이 확실해질까? 그때였어요. 윤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띵동. 카카오톡 알림 소리였어요. 윤희는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었고 핸드폰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였어요. 언니 어제 윤수 엄마가 또 명품 샀대. 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 카드 쓴다고 자랑함. 윤수 엄마요? 그게 윤희를 말하는 건가요? 민준이 친구 중에 윤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이었지만 메시지 일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음성 메시지 한 개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윤희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금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올까봐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댔어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언니 나 어제 또 샀어. 가방 하나. 진짜 예쁘더라 키우키우. 우리 시어머니 돈 많아. 몰래 써도 몰라. 통장도 잘 안 보시고 그냥 모르는 척하셔 키우키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근데 아직도 모르시더라. 진짜 순하셔 히읗히읗. 다음 주에 또 나가야지. 이번엔 신발 사려고.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모르는 척했다고? 저는 모르는 척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윤희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는 것도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런데 윤희는 제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를 완전히 봉으로 본 거였어요. 순하다고? 저는 순진한 게 아니었어요. 윤희를 믿었던 거예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음성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어머니 이거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하면 돼. 키읔키읔 완전 잘 속으심. 아 그리고 있잖아 이번에 미용실도 갔다 왔어. 머리 염색하고 트리트먼트하고 30만 원 나왔는데 완전 만족 키읔키읔. 어차피 시어머니는 돈 많으니까 괜찮아.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도 많이 남기셨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키읔키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우습게 봤구나. 시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보험금이 좀 있었지만 그건 제가 늙어서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윤희는 그 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엌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설거지 다 했어요. 과일 깎아드릴까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어요. 지금 화를 내면 윤희가 눈치챌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나 배불러. 그래요? 그럼 제가 민준이 재울게요. 윤희는 아이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윤희는 저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많은 노인네 이용해 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잘 속는다고 순하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증거가 필요해. 음성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윤희는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며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결제 영수증, 명품 매장 기록 윤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앞으로 윤희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해둬야겠어. 만약 윤희가 또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제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걸 전부 녹음할 거예요. 그리고 카드사에서 받을 증거들과 함께 아들 준석이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윤희였어요. 아니 아직. 문이 열리고 윤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유 데워왔어요. 드시고 주무세요. 고맙다 윤희야. 윤희는 우유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윤희의 얼굴을 봤어요. 걱정하는 표정, 따뜻한 눈빛, 상냥한 미소. 모든 게 연기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알았어. 윤희는 다시 한번 웃으며 방을 나갔어요. 저는 우유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우유도 내 돈으로 산 거겠지. 모든 게 허무했어요. 제가 이 집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 돈, 정성 윤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진실을 밝혀낼 거야. 카드사에 가서 모든 걸 확인하고 윤희가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전부 알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들고 준석이에게 말할 거예요. 아들아,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내 엄마를 속이고 내 엄마 명의를 도용하고 내 엄마 돈을 훔쳐간 사람이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준석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 숨기고 넘어간다면 윤희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를 이용하고 속이고 돈을 빼가면서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윤희의 거짓말도 제 억울함도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착한 척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제 돈을,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한밤중이 되어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희도 준석이도 민준이도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연체 독촉장, 통장 사본,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꺼내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카드사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명의 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아. 윤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빌고 변명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윤희가 깨기 전에 집을 나가고 싶었거든요.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연체 독촉장,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그리고 제 인감도장을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윤희가 서 있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잠옷 차림이었어요. 아응. 병원 좀 가려고.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간단한 검진이야. 그래도 혼자 가시면 불편하실 텐데. 윤희는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민준이 봐야지. 너는 집에 있어. 아, 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윤희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카드사 본점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명예 도용이 맞을까? 카드사에서 뭐라고 할까? 버스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고객센터가 3층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고객센터 문을 열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어요. 직원 한 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명의 도용건으로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왔어요. 명찰에는 고객상담팀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명의 도용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체 독촉장을 꺼냈어요. 이걸 받았는데요. 저는 이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요. 김성호 직원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이 카드는 분명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왔어요. 저는 발급받은 적이 없거든요. 언제쯤 발급되었는지 기억나세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김성호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봤어요. 잠시만요. 이 카드는 7개월 전에 발급되었네요. 발급 장소는 저희 지점이고요. 7개월 전이요? 그때쯤이면 윤희가 우리 집에 온 지 2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발급 서류도 있습니다. 김성호 직원은 서류철을 꺼내더니 몇 장을 뽑아 제게 보여줬어요. 이게 발급 신청서인데요. 고객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감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이 이상했어요.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제 서명은 이렇지 않아요. 이건 누가 흉내낸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서명을 보여줬어요. 봐요. 제 서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서류에 있는 서명이랑 완전히 달라요. 김성호 직원은 두 서명을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고객님, 맞습니다. 서명이 다르네요.
그럼 이건 위조라는 거죠? 김성호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가족 중에 고객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신가요? 제 며느리예요. 김성호 직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 들어 가족이 명의 도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명의로 카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결제 내역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언제 뭘 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결제 내역이 상당히 많네요. 얼마나요? 7개월 동안 총 95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680만 원이 현재 미납 상태고요. 950만 원이요?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그럼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도용이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김성호 직원은 프린터로 결제 내역을 뽑아줬어요. 여러 장이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백화점 명품관 240만 원, 면세점 185만 원, 미용실 32만 원, 네일샵 18만 원, 레스토랑 45만 원, 호텔 스파 58만 원. 모두 고급 장소들이었어요. 명품 매장, 면세점, 비싼 미용실, 레스토랑.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결제들 대부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네요. 김성호 직원이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백화점 명품관은 6번이나 방문했고 이 미용실은 4번 다녀갔네요. 저는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윤희가 자주 간다고 했던 곳들이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백화점, 머리 자르러 간다고 했던 미용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고객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이 결제들 중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배송지 주소가 고객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집이요? 네. 그럼 고객님이 직접 받으셨을 텐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택배가 왔을 때 저는 대부분 밖에 있었어요. 그럼 윤희가 받았겠죠. 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받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고객님,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요? 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고객님이 피해자시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찰까지 가야 한다니요? 며느리를 신고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윤희는 선을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내역도 함께 드릴게요. 김성호 직원은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담아줬어요. 고객님 힘내세요. 가족 문제라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이런 일은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카드사를 나왔어요. 손에는 증거로 가득한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윤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서명 위조, 명예 도용, 950만 원 사용, 명품 매장 출입 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들 준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석아, 오늘 저녁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녁에 보자.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에 올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가족 앞에서 윤희의 진짜 얼굴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제 이름을, 제 돈을, 제 인생을 되찾는 것.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끝이야, 윤희야. 내가 한 모든 짓이 밝혀질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윤희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놀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아. 다행이다. 점심 드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먹었어. 윤희야, 저녁에 준석이 일찍 들어온대. 가족끼리 저녁 같이 먹자. 윤희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응, 고마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카드사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결제 내역, 서명 위조 증거, 발급 신청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둔 윤희의 음성 메시지 파일도 확인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돈 많아. 몰래 써도 몰라.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저녁 6시 준석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걱정돼서 일찍 퇴근했어요. 응, 고마워. 저녁 먹고 얘기하자. 식탁에는 윤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평소보다 훨씬 푸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특별히 정성껏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윤희는 유난히 밝았어요. 뭔가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준석이는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고 윤희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일찍 들어와서 좋네. 엄마가 가족회의 하자고 해서. 아, 그렇구나. 어머니 무슨 좋은 소식 있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사 다 했으면 이제 얘기 좀 하자. 준석이와 윤희 모두 저를 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윤희야. 네, 어머니? 너 내 명의로 카드 만들었지? 순간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게 무슨...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이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연체 독촉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니? 준석이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680만 원 연체요? 엄마, 이게 대체... 나는 이 카드를 만든 적이 없어. 하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윤희가 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 저는 카드사에서 받아온 결제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러 장의 종이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도 오해니? 준석이는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백화점 명품관 240만 원, 면세점 185만 원, 호텔 스파 58만 원.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야, 이게 뭐야? 여보, 그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7개월 동안 950만 원을 썼어. 그것도 내 명의로 만든 카드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괜찮다고 하신 줄 알고. 내가 언제?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나는 한 번도 허락한 적 없어. 저는 발급 신청서를 꺼냈어요. 이것 봐. 이게 내 서명이니? 준석이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제 주민등록증과 비교했어요. 완전히 달라요. 서명 위조야. 내 인감 도장도 몰래 가져다 썼지.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석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윤희를 봤어요. 윤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명의를 도용하다니.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냥 한두 번만 쓰려고 했는데. 한두 번? 950만 원을 한두 번?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윤희의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돈 많아. 몰래 써도 몰라. 통장도 잘 안 보시고 그냥 모르는 척하셔. 키읔키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어머니 이거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하면 돼. 키읔키읔. 완전 잘 속으심. 어차피 시어머니는 돈 많으니까 괜찮아.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도 많이 남기셨대. 음성이 끝나자 집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윤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어요. 준석이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윤희를 봤어요. 당신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게 뭔데?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명예 도용하고 엄마 돈 훔쳐쓰고 엄마를 비웃고 이게 용서할 일이야? 여보, 제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윤희야, 나는 너를 믿었어.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고 우리 가족이라고 여겼어. 윤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넌 날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어.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지. 어머니. 내 이름을 도용했고 내 돈을 훔쳤고 나를 비웃었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넌 내 신뢰를 배신했어. 윤희는 울면서 바닥에 엎드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준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윤희야, 짐 싸. 윤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여보?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민준이는 어떡해? 민준이는 내가 키울게. 당신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준석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희는 울면서 준석이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준석이는 윤희를 밀어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준석이는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석아. 엄마가 받으신 피해는 제가 책임질게요. 카드값도 제가 다 갚을게요. 고맙다. 그날 밤 윤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울면서 빌었지만 준석이는 단호했어요.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준석이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저는 준석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윤희와의 이혼 절차가 진행됐고 카드값은 준석이가 열심히 갚아나갔어요. 저는 경찰에 명예도용권을 신고했고 윤희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통장과 이름을 다시 되찾았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우리 집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준석이가 정말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착한 척하는 사람보다 착한 줄 알고 속아주는 내가 더 바보였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 이름, 내 돈, 내 삶. 누구도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